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인 미성년자 2명과 부모 1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영국에서 온 일가족이 이용한 비행기 내부의 전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제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을 바꾸는 청와대 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수감자 350여 명이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호송 차량 기사들은 전신 방호복에 고글까지 착용하고 280km를 운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백신을 먼저 맞기 위한 백신 빼돌리기와 새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808명, 최근 2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였습니다. 간신히 9위를 넘기나 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겁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일가족이 감염됐는데 미성년 자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대들에게도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 센 바이러스가 온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첫 소식 황규락 기자입니다. 20여 개 나라로 퍼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22일 입국한 가족 4명이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부모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이들은 현재 발열 등의 코로나19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바로 격리시설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노출은 최소화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입국 당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내 전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조사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과 다른 일가족 3명도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모든 염기 서열을 비교 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속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을 넘어 우리나라까지 상륙했는데요. 이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7배나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3차 대유행 확산세는 여전하고 백신 확보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형국인데요. 이 4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일아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에게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발견된 5가지 변이 중 GR그룹에 속하는 D614G그룹입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최대 70% 큰 것으로 알려져 비상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 수용체와 더 잘 결합하도록 변하면서 전파력이 높아진 겁니다. 국내 유입돼서 이게 우세한 그런 바이러스로 자리 잡지 않도록 최대한 유입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지속되면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재보다 0.4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인데 0.4가 높아지면
한 명이 1.5명을 감염시키며 신규 확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확산세에 만일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면 더 증가된 확산이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입국한 뒤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80대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 집을 이탈했다는 온라인 목격담이 논란이 되자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영국발 입국이 전면 금지됐는데 어떻게 국내로 들어왔을까? 이 바로 전날인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이제는 이 전 세계로 퍼져 영국만 막아서 될 일도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인천공항이 초비상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공항을 찾아가 봤습니다. 마스크와 방역복으로 무장한 직원들이 입국장 소독에 한창입니다. 여러분 소독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영국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런던에 살다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가족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공항 이용객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하루 4번 소독에서 상시 소독으로 바꿨습니다. 공항 입국장 앞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인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주소지 보건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증상자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공항 근처 격리시설로 옮겨집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도 입국 당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돼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바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택시 기사 중에. 두렵죠. 그래서 70% 이상은 강하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바뀐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다음 달 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추가 진단 검사도 실시합니다. 또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전장 유전체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영국과 남아공발 확진자만 검사했지만 다른 해외 입국 확진자도 국가별 위험도를 판단해 검사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을 넘어 주변 나라로 퍼져나간 상황이어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백신도 없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더 걱정이 큰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질 거란 염려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숨겨둔 비책이 있는 건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는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늑장 확보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을 통해 3,6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모더나와도 1,000만 명분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백신을 추가로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백신 6,600만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밝혔던 확보 물량에서 2천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1월 중 사용 승인될 전망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와 치료제 사용 승인으로 진단, 예방, 치료의 3종 세트를 모두 갖추게 돼 코로나19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대통령도 방역당국도 내년 2월부터는 의료진과 고령층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180일 걸리던 백신 심사 기간을 전례 없이 크게 줄여야 하는데요. 그래도 안전한 건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년 2, 3월부터 백신 도입과 함께 곧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과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집단 생활을 하시면서 노출될 위험이 큰 고위험군들이 가장 최우선의 접종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약 100만 명입니다. 정부가 계약을 맺은 4,600만 명분 중 1분기 도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층에 대한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도입이 늦어지면서 우선 접종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개발국인 영국조차 아직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지만 식약처는 서둘러 허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신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60일 정도 걸리는 국가 출하 승인 절차도 20일로 당기고 이마저도 심사 기간에 포함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41일 걸릴 기간을 60일 안쪽으로 줄인 건데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땐 국가 보상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접종 시기가 늦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인 접종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9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규모로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어제부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도 일제히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은 고위험군 접종을 마치는 대로 내년 3, 4월부터는 일반인 접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국내까지 도달한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도 궁금증도 많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동안에도 변이 바이러스는 꽤 많이 있어 왔는데 이번 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독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렇게 돌기처럼 솟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갈고리처럼 인체 세포에 침투해서 들러붙는 건데요. 세포가 자물쇠라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변이가 열쇠 부분이라면 변이는 이번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한 겁니다. 자물쇠에 더 잘 맞는 키처럼 변한 건데 인체에 침투가 더 쉬워진 만큼 감염력도 더욱 세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거듭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도 변이는 발견됐었고요. 다만 이번 변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감염되고 전파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체의 침투가 더 세진 만큼 전파력이 세졌다는 건데 치명률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치명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여태까지 나왔던 코로나19의 모든 변이형들이 치명률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싱가포르에서 보고된 변이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치명률이 낮아지는 그런 예외적인 결과를 보여준 적도 있는데요. 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곧 사라졌거든요. 아직 치명률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러면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사람은요, 이 기존과 또 다른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아보는 기본 검사를 우리가 PCR 검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면봉을 코 속에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이 채취한 검체로 양성 여부를 확인하고요. 변이 여부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 양이 충분해야만 이 변이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증상이 없는 확진자라면 바이러스 양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변이 여부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된다. 이게 좀 다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증상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호흡기 질환을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에 국내에 변이가 확인된 이 영국발 확진자들의 경우에서도요. 발열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걱정은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더 퍼져 있을까? 오늘 3명이 처음 발견됐는데 그 외에 더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어떨까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변이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국자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하고요. 여기서 양성이 확인되면 변이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다고 오늘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를 추가로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변이가 확인된 입국자와 동승한 승무원이나 탑승객들도 추가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내 이 탑승객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네. 자, 우리는 아직 이제 백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이까지 확산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기존 백신과 치료제에 이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개발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백신과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사실 백신과 항체 치료제는 그 원리가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항체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문가와 제약사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든 항체는 스파이크 단백질 돌기 한 군데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군데에 달라붙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파 속도가 빨라서 우리 방역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변이될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전문가들은 더 방역망을 촘촘히 해서 변이 여부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바짝 긴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백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청와대가 시점까지 못 박는 이유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불발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나빠진 민심을 수습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시에 여권은 검찰개혁 시즌2를 외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오늘 초대 고위공직수사처장 후보를 2명으로 최종 압축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법까지 고쳐가며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한 여당이 이번에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했는데도 후보 추천을 강행했습니다. 어떤 후보인지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2명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입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추천위에서 김 선임연구관과 함께 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는 탈락했습니다. 전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고 야당이 검찰 출신을 요구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어야 된다. 아니면 검찰 출신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획일적인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냐라는 것이 더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2명의 후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됩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공수처는 조속히 출범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대해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부적절한 발언과 지인 채용 의혹 등으로 논란이 많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결국 강행됐습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여당은 오늘 기립표결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청와대가 단 6시간 만에 임명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된 지 6시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변창흠 장관은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앞서 국회에선 회의 시작 40분 만에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야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기립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의사 진행 방해하고 계십니다.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천! 원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고요. 의혹만으로 인사청문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 인사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좌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짓이 역사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세요.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부정 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청와대는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통한 민심 수습도 꾀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3-4명의 장관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전망은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 서너 명을 연말과 연초에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추 장관 사표 수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 대상은 추 장관을 포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입니다. 내년 1월 청와대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신 책임자인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청와대 관저에서 문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관련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두 실장 교체에 대해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 전체를 싹 바꾸고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이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먼저 떠나게 됐는데요. 추 장관, 윤 총장에 대한 반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SNS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며 윤 총장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뒤 공식 속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제거한 뒤 참석했던 회의 때 모습과 달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우승여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오늘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이 정해지자 소감만 짧게 냅니다. 제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한다며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침묵했습니다. 윤 총장 관련 재판부 결정에 좀 구체적인 입장 있으신가요? 오늘 사표 수리될 거란 말도 있던데 혹시 언급 받으신 거 있나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젯밤 SNS에는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공수처 출범을 명분으로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역설적으로 윤 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를 넘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총장 선호도는 23.9%로 지난달보다 4.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각각 2.4%포인트, 1.2%포인트 하락하면서 나란히 18.2%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윤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 총선 때 여권 지지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서울과 30대에서도 윤 총장이 앞섰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던 지난 10월 6.7%포인트 오른 뒤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징계 추진이 윤석열 총장의 대선주자 선호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도권, 3040 세대, 노동직 등에서 고르게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지사가 23.4%로 선두를 달렸고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은 각각 16.8%와 1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선 윤 총장이 3.9%포인트, 이 지사가 2.5%포인트 올랐고 이낙연 대표는 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경찰청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종합적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사건을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건 지난 2일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상급기관이나 청와대에는 보고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이 차관의 법무부 법무실장 경력을 담당 경찰관이 몰랐다며 봐주기 수사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차관이 정차 중 기사를 폭행한 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폭행 당시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다는 건 참고사항일 뿐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로 표현됐지만 아파트 경비실 입구여서 정차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운행 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상당해 경찰 설명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특가법이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내사를 종결할 게 아니라 입건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에선 검찰의 고발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재수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혐의는 강요 미수인데요.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에게 연락해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지난해 9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전 총장에게 건 전화입니다. 유시민은 딱 자기가 선을 하나 다 만들어왔더라고. 요랬죠? 이 김두관 의원은 나한테 이제 고생 많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데. 최 전 총장은 올해 3월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들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유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 취재차 전화했을 뿐이라고 반박했고 김 의원도 확인 전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이 가짜라고 결론 내리면서 검찰도 이들에게 강요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재판에 나온 동양대 관계자 등 일부 증인의 위증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연합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그때 그 사람 누구일까요? 네, 17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과 박범계 당시 민정비서관입니다. 17년 전이면 2003년인데 자, 이 박범계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 민정비서관은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습니다. 먼저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보세요. 이제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세워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이 친노 친문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저 영상에 다 나타나네요. 네. 그런데 이 박범계 의원, 윤석열 총장과도 인연이 있잖아요. 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박 의원은 과거에는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 좌천된 윤 총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아주 원칙적이고 치밀하고 너무 집요하리만큼 끝까지 파는 그런 성격이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주목받는 검사였고요. 아니 이 사건이 공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의심을 낳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 총장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방지법 2. 네. 얼마 전 열린민주당에서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네. 2가 또 있나 보죠? 네, 현직 검사나 법관은 퇴직 후 1년이 지난 뒤에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이 논란이 됐는데요. 윤석열 방지법 2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요, 이 집행정지 결정 신청 관련이라는데 네. 뭔가요? 네,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잖아요. 윤석열 방지법 2가 통과된다면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칠 경우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 자, 이 윤 총장 탄핵 얘기 이 주말 사이 당내에서 이게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네. 자,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이건? 네,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이 강하게 주장하고 지도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인데요. 오늘 서른 의원이 왜 탄핵을 망설이고 있는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야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에서까지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네요. 네, 징계가 정직 2개월 정도로 세지 않은 데다가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까지 내린 마당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 높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까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무모한 주장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합니다. 네, 오늘의 여랑야랑은 다 알면서로 정해봤습니다.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는데 여권이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와 백신 관련 뉴스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서울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가 발표됐는데 200명 넘게 늘어서 총 748명이 됐습니다. 오늘은 300명이 넘는 확진자를 경북 청송에 있는 교도소까지 이동하는 대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코로나 교도소가 들어온다고 불안해합니다.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서울 동부구치소는 방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잠시 후 버스들이 구치소 안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탈 버스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마스크와 고글은 물론 전신을 감싸는 레벨 D 방호복까지 갖춰 입었습니다. 경증이거나 무증상 확진자 345명은 버스 17대에 나눠 타고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이른바 청송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이송 중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버스 히터도 틀지 않았습니다. 침방울이 히터 바람에 더 멀리, 더 넓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동성 직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 히터를 미간통하거나 직원하고 수용자 간 공간을 분리하고 가능하면 공기 이동을 차단하는. 수용자들도 KF94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개인별로 지급된 핫팩을 손에 들고 이동했습니다. 버스가 청송교도소에 도착하기 전 일부 주민이 도로에 누워 확진자 이송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상권이고 뭐고 다 떨어져갖고도. 하지만 버스들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별다른 충돌 없이 청송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송된 확진자들은 독거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완치 후 서울 동부구치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은 근무조를 나눠 2박 3일씩 근무한 뒤 2주 격리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전국 교도소는 법무부 교정당국이 관리하는 시설이죠. 그러다 보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도 나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이 한 달 전이었는데 전수조사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법무부의 입장까지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48명으로 늘어난 데에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세 차례의 전수검사를 거치면서 전체 수용자의 30%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가 늦어진 게 대규모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직원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다른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3주 뒤에는 수용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차 전수조사는 3주가 지난 이달 18일에야 진행됐습니다. 너무 늦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번에 사태의 그런 문제가 된 거죠. 3주. 그 사이에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에서도 확산이 됐을 거고. 구치소에서 첫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수감자끼리 함께 식사하면서 확산이 빨라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의 해명은 제각각입니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의 의견이 달랐다는 입장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침에 따라 접촉자와 노출 가능자를 분류하며 검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자체는 구치소 내 선별진료소 설치만 했을 뿐 이후 검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각 기관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교정시설 확산세도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먼저 확보해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은 백신 관련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먼저 맞기 위한 백신 빼돌리기와 백신 새치기가 기승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수십 명의 의료진이 병원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현장 의료진 대신 집에서 원격 진료를 하는 병원 고위직 등이 먼저 포함됐다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병원 측은 시스템 오류였다며 명단을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만든 코로나19 백신 광고 포스터입니다. 선착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 일반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마련한 접종 순위를 위반한 겁니다. Our state priority, nursing home residents first, nursing home staff, then you go to high-risk hospital workers. 이 의료기관은 2,300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지급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3분의 1 이상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국도 백신 새치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국 부촌의 한 병원 의사는 300만 원을 낼 테니 백신 접종 순위를 앞당겨달라는 전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요에 비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가짜 백신 공급 우려도 나옵니다. 유로폴은 SNS 등을 통해 가짜 백신이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며 비공식 경로를 통한 접종을 경고했습니다. 또 백신 탈취가 우려된다며 수송 차량의 호송 강화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여기에 백신을 먼저 접종한 국가들에서는 백신 여권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백신을 맞았다는 정보를 전자로 증명해준다는 건데 백신을 못 맞은 국가의 국민들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7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420만 명.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 여권 개발 작업이 한창입니다. 백신 여권은 국경을 넘거나 대규모 국제 행사에 참여할 때 백신을 맞았다는 증빙 자료로 스마트폰에 입력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백신 여권 개발에는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코먼스 프로젝트는 물론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항공 등 항공사, 의료법인, IT 업체들도 참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ome countries are considering the use of an immunity passport or certificate to indicate that someone who had been infected with COVID-19 is now immune to the virus.
퍼포먼스 프로젝트 관계자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려면 황열병 백신 접종 증명서인 옐로우 페이퍼를 내야 하듯 백신 여권이 디지털 옐로우 페이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백신 확보 규모나 접종 속도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자칫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백신의 효과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조 여권 등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어 백신 여권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확진자 13명이 나오자 전시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마을을 아예 봉쇄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택배기사가 담 너머로 물건을 던지고 방역복을 입은 대원이 생필품을 마을 안으로 나릅니다. 지난 2주 동안 베이징 3개구에서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확진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마을 바깥 외출을 막아버리는 봉쇄에 나선 겁니다. 특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순이구에는 전시 상태가 선포됐고 시 전체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各单位要进入应急状态，以更坚决的态度、更严密的措施，全力以赴，从严从快抓好疫情处置。 우리 교민 만여 명이 거주하는 차오양구 왕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틀에 걸쳐 왕징 거주민 20여만 명을 전수검사한 베이징시는 확진자 등과 동선이 겹친 일부 건물을 아예 폐쇄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 사이에 눈에 띄는 공통점이 없고 무증상 감염자 가운데 택시기사도 있어 도시 전체 산발적인 확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能不出行尽量不出行如果要出行的话呢一定要呢关注目的地的疫情情况 베이징에선 예정된 연말 행사들이 속속 취소되고 있고 신년 연휴에 베이징 여행을 제한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와 혼란스럽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올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이번 연말정산할 때 기존 공인인증서 못 쓴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건 뭔지 알아봤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신분증과 같죠. 그동안 국가가 인정한 독점적 지위가 지난 10일 폐지된 건 맞는데요. 연말정산 때 정말 못 쓰는 걸까요? 달라질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옆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서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공동인증서, 기존 공인인증서를 말하는데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연말정산 때 그대로 쓰면 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쓰고 싶다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새로 도입되는 간편서명, 사설인증서를 말합니다. 5개의 사설인증서 중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존엔 신원 확인 또 프로그램 설치까지 복잡했다면 사설인증서는 앱 인증으로 발급받고 또 생체 정보나 6자리 핀 번호 등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코로나19로 인해 카드 소득공제 비율도 한시적으로 달라졌는데요. 시기별로 보면 올해 3월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60%로 2배 올랐고 4월과 7월 일괄 80%로 오릅니다. 과거 직접 챙겨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 또 안경 구입비와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또 긴급재난금 기부금 자료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말정산 때 공인인증서 못 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연말정산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요즘 주식 투자 비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주식 방송 많이 보죠. 유명 강사들의 이름으로 투자 종목을 알려주는 SNS 방이 성행하는데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60대 박모 씨가 한 온라인 주식 방송 진행자의 이름을 딴 주식 리딩방을 알게 된 건 이달 초.
온라인 메시지로 찍어주는 종목을 알려주는 시점에 사고 팔기만 하면 된단 말에 사설거래 사이트에 수중에 있던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0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상승한다고 했더니 한 2,700만 원 정도까지 마감 예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투자금이 적다며 돈을 더 넣으라는 이야기에 환급을 요청하자 이들은 사흘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도 아이디 해가지고 공식으로 떠 있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방송하면서 상표를 붙여놓고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않느냐. 하지만 해당 주식방송 진행자는 과거에도 아이디를 도용당한 적이 있다며 메신저로 주식 투자 권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불법 금융업체 신고는 지난해 139건에서 올해 49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는 절대로 급할 게 없어요.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투자 권유자가 합법적인 금융사 소속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연말연시 날씨가 참 요란스럽습니다. 오늘은 불청객 미세먼지에 종일 답답하셨죠? 이번 중국발 미세먼지는 내일까지도 계속되고요. 오후부터는 북극발 강력 한파가 밀려들기 시작해서 먼지도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내일은 심한 추위 대신에 전국에 눈 소식인데요. 낮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과 제주 산지에 1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동장군이 전국을 얼리겠고 올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극한 추위는 새해 초반에도 계속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내륙뿐만이 아니라 전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호남과 제주 지역에 폭설까지 비상입니다. 추위와 눈에 철저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집권 4년차 기각을 앞두고 마땅한 교체 선수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레임덕을 막아줄 정권의 안위를 챙길 사람, 내 편만 찾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금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신념에만 몰두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헤아려주는 장관입니다. 오늘 클로징은 선수 교체도 중요하지만 작전 타임이 필요한 때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